저는 발레 조예가 정말 없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레 축제 모든 초대권을 받게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발레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견 느끼면서 또 동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용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어떤 연주를 좋아하지 않는가 여기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극단적으로 기술만 있으면 그건 서커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만 남아있고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서커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떠듬떠듬하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하게 연주자한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악기 연습을 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죠. 표현하고 싶은 거는 구중 궁궐만큼의 크기인데 기술력이 살얼음판 같은 경우에 느끼는 답답함, 이게 지금 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발레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게 확 더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뿐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공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발레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무용 표현 기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용수라고 할까요? 그거는 좀 밀가루 반죽 같은 몸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이 넘치고 선이 강한 것보다는 말랑말랑한 저 사람 혹시 뼈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무용수들을 제가 아직은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전민철 발레리노님이었는데요. 볼레로라는 아주 대단한 실험적인 안무를 연출한 것에서 동무가가 확 돋보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19살이시고 볼쇼이 발레단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민철 발레리노님 응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야기인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든 아마추어분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좀 발레 얘기 약간만 더 하자면 음악도 있고 춤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다 합해진 걸 왜 여태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 발레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첫 발레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주얼스라는 공연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는 좀 발레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제 인생의 발레는 총 20번이 안 될 겁니다. MR을 틀고 하는 발레 공연을 좀 좋아하지 않는데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왜 연주를 하는가? 우리는 서커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발레는 음악과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언어가 얹어져야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달된다면 그건 발레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음악과 몸, 그리고 표정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발레 예술 형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발레 공연 중에서 갈라 쇼를 하게 되면 저는 가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완성해서 보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런데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갈라 쇼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을 한 번에 따라가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립발레단에서도 가끔 이런 걸 하고 하던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거나 하면 한번 보러 가실 때 갈라쇼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한테 가끔 공연 추천을 가기 전에 미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모든 공연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현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발레 공연을 가기 전에 이거 한번 가보세요 추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에 뭔가 가시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스티븐 허프의 공연이 금호 아트홀에서 있거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밤늦게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러 가보시면 잘하지 않을까. 그러나 공연은 여전히 현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주자의 컨디션과 기타 등등 관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다른 공연들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공연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혹시 또 보다가 추천드릴 만한 공연이 있으면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공연을 추천하는 기준은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던 입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어떤 연주자나 다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연주자들의 공연만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연주자들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좀 말아먹더라도 그런 분들의 공연을 가면 항상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오페라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페라나 뮤지컬은 저한테 취향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페라 잘 아시는 분들이 야 진짜 아직 조예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라트라비아타 같은 거 봤을 때 여주인공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노래를 하는 게 저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음으로 노래를 할 때 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크렘 차우더 같은 거 먹고 몸보신하면 한 3일은 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멈춘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가사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성악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앙코르로 마중이라는 한국 가사곡을 딱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가곡 공연 같은 걸 보러 가면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있는 공연에서는 또 가사가 들려야지 감동이 이렇게 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마태순환곡도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전혀 조예가 없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지만 공연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구가 같이 보러 갔던 거를 제가 알아서, 그분은 바흐에 되게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인터뷰를 못한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간혹 공연 영상도 올려보일게요. 지금 발레 축제 기간이고 여러 가지 공연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보시는 커튼콜은 자유소극장에서 했던 건데요. 오히려 이런 공연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피아노 곡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현악으로 편곡된 걸로 딱 수미상관적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흐곡 하나 나오고, 이게 약간 추상적인 데가 있다 보니까 관객이 개입해서 자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또 발레 공연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두깎이, 백조의 호수 이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요새 현대 창작곡들 같은 경우는 관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객이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형태요. 아무튼 진짜 오늘은 횡설수설하는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